시작하자. 아니 근데 방금 녹화 버튼 누르면서 생각했는데 제가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따뜻하게 할게요. 보자. 개념 원리 보자. 왜 이렇게 날이 서 있니? 전체적으로 개념 원리는 잘 된 것 같은데 실력업 세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점검해 봅시다. 몇 쪽이냐면 130쪽이에요. 130쪽. 그러면 실력업 세 문제를 점검하자. 개념 원리입니다. 272번.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는 0에 두 실근이 있다고 해요. 알파하고 베타가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알파의 절대값 더하기 베타의 절대값이 6이라 그랬을 때 k가 얼마다? 여기서 문제에서 필요는 없지만 좀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현이한테 물어보자. 요거 왜 실근이라 썼을 것 같아요? 문제의 답이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면 여기에는 절대값이 붙어있죠. 우리 허수의 절대값, 허수의 크기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쓸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 날카로운 사람이면 이것도 실근이란 것도 하나의 조건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의 답이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전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바로 4분의 d는 짝수 판별식 사용하면 되죠. 4-k고 두 실근이라 그랬으니까 세인이한테 물어보자. 내가 여기 부등호 어떻게 쓰겠니? 아니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했다. 그냥 두 실근이라 그랬다. 맞죠? 왜? 중근도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니까 요렇게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K는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답이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지만 체크는 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체크는 답이랑 상관없습니다. 사실 답은 얘랑 관련이 돼 있어요. 이 빨간 밑줄 친 조건을 해석해야 되는데 절대값의 연산에는 좀 성질이 있습니다. 절대값 x의 제곱. 정민이한테 물어보자. 이건 뭐랑 같니? 맞아요. 그냥 x의 제곱이랑 같다는 성질이 있죠. 요걸 좀 이용할 거거든요. 근데 또 답이랑은 상관없지만 몇 가지 성질을 더 익혀봅시다. 앞에 있는 예원이한테 물어보자. 우리 두 개의 곱의 절대값을 붙였다고 할게요. 이거 혹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이거 아는 사람 있나? 제가 좀 이따 프린트 하나 나눠줄게. 알겠죠? 아니야, 지금 하자. 잠깐만, 미안해, 자세. 절대값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고 가자. 프린트가 하나 있어. 자, 한 장씩 나눠 가지자. 이거는 버리진 말고 클리어 파일에 보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별로 설명하는데 오래 안 걸리거든요. 사실 여러분 눈으로 봐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싹 다 정리하고 갈게요. 자, 채원아 뒤에 눈 좀 닫아주자. 자, 절대값의 성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PDF 줄게요. 영상 보는 사람은. 절대값의 여기 절대값의 정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밑에 있는 기호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3번의 성질이거든요. 3번의 성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개의 곱의 절대값이 있으면 얘네들 어떻게 할 수 있다? 각각으로 쪼갤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생각하자. 예원이한테 봐. 이거 어차피 0보다 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니까 쪼갤 수 있겠다 없겠다. 사실 좀 엄밀하게 증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각각의 뭉쳐있는 걸 쪼갤 수 있다는 건 뒤에 있는 예원이한테 물어보자.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거다. 맞아요. 항상 양방향으로 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좀 아주 어려운 문제에서는 등장합니다.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요. 그래서 요것도 있습니다. 곱을 쪼갤 수 있으면 요렇게 합칠 수 있으면 요렇게 한 것도 왠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맞아요. 합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양방향으로 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합칠 수 있으면 반대로 쪼갤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 외에는 3번이 지금 저희가 쓸 성질이죠. 절대값 전체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어떻다? 같다라는 거. 3번은 지금 쓸 성질이고요. 4번은 제가 많이 소개를 했었죠.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차수가 좀 커서 불편하거든요. 루트 떼고 제곱되는 대신에 절대값을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 좋다. 볼게요. 5번도 제가 자주 써먹는 성질이에요. 절대값 안에는 마이너스를 곱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자, 그 밑에 절대값의 활용이 있죠. 여기 4줄. 지금 한번 스스로 읽어보세요. 밑에. 첫 번째 줄이 제가 사용할 성질인 것 같네요. 첫 번째 줄은 제가 문제 풀 때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줄 3-x는 제가 직관적이지 않다고 얘기했죠. 바로 x-3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 여기 밑에도 루트 대신에 절대값으로 바꾸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사전 설명을 다 끝냈으니까 실전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뒤에 있는 예원이한테 이제 물어보자. 이거 왠지 뭐 하면 되게 편할 것 같다. 맞아요. 제곱하면 우리가 아는 모양이 나오겠죠.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근데 마법처럼 몇 개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정원이한테 물어보자. 정원아, 내가 이거 뭐로 바꾸겠니? 그렇지. 알파 제곱이라 합시다. 정원아, 이것도 뭐라 부르겠니? 그렇지. 그다음에 채원이한테 물어보자. 채원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니? 합치면 더 편하겠죠. 우리 알파 베타 아니까. 여러분들 잘해요. 확실히.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된다? 그러면 이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4라고 돼 있고 알파 베타가 K라고 돼 있거든요. 암산 틀리면 말해주세요. 16에서 2K를 빼면 되니까 이거는 16-2K예요. 이렇게 말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 절대값 K가 얼마다? 36이라고 돼 있죠. 이까지 따라왔니? 그럼 예원아 물어보자. 이 절대값 까다로우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거 좀 잘 보이나? 이거 위로 좀 당길게요. 그냥 얘부터 먼저 쓸게요. 좀 잘 보이게. 2 곱하기 절대값 K 플러스 16 마이너스 2K가 얼마나? 36이라고 하고 상황이. 이러면 조금 더 잘 보이나? 얘가 좀 까다롭다 안 까다롭다? 제가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이제는? 동그라미 1번 K가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케이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절대값 쓸 필요 있다 없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2K 더하기 16 마이너스 2K가 36이 되니까 날아가요. 쓸 수 있다 없다. 바로 버립시다. 두 번째. 아마 이 케이스일 것 같네요. K가 0보다 작다면 얘네들을 하면 마이너스 K 더하기 16이 36이니까 20. K는 얼마다? 마이너스 5다. 바로 하는 거다. 검증하는 거다. 검증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통과했죠.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이 노란 거 썼다 안 썼다? 안 썼습니다. 근데 써두세요. 알겠죠? 왜? 어려운 문제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이 두 실근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는 쓰지 않지만요.
꽤 얻어갈 게 많은 문제였다. 넥스트 273번으로 갈게요. 1213번. 여기서도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쓰는 건 꼭 써봅시다.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두근의 합과 곱을 알면 우리 원래 두근을 알면 식 복원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두근의 합과 곱을 알면 식의 모양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복원할 수 있어요. 이거를 흔히들 인수정리라고 부르죠. 근데 아직 우리는 좀 보니까 인수정리라면 잘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인수정리라고 외우기보다는 요렇게 그냥 한글로 일단 외워둡시다. 고수가 되면 그냥 저 인수정리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문제에 따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라고 돼 있고 알파 베타가 2라고 돼 있어요. 오케이. 이런 상황에서 px는 2차식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p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 이런 방정식이 있고 2차 방정식이겠죠? 2차식이라 그랬으니까 이 친구의 두근이 요렇다고 지금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p-1도 얼마다? 0이라고 써둔 상황이라고 할게요. 도연이한테 물어보자. 우리 새로운 2차 방정식에 근 안다 모른다. 아니면 저는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니? 이렇게 썼고 제가 지금 이 노랑칠한 여기까지 있죠. 2차 방정식이라는 거 동의하나? 이 친구의 근 제가 써놨죠. 뭐하고 뭐라고. 그럼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겠다. 근거 기술을 이용하겠다. 맞아요. 이 친구의 두근의 합은 얼마인가요? 암산하자. 잠깐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죠. 그럼 7인가요? 오케이. 두근의 곱은 얼마인가요? 오케이, 좋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아니까 식모양 복원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저 방정식의 모양 복원하는 거예요? 식의 모양 복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아니요, 잘 생각해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천천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식의 모양을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x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원래라면 이렇게 쓸게. 약간 이렇게 쓰자.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8의 모양일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식의 모양을 복원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방정식의 모양이었다면 는 0이 오니까 이 a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죠. 근데 지금 저는 방정식이 아니라 식의 모양을 복원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뭘 붙여야겠다 반드시. 그리고 뒤에 뭐라고 쓰겠다 내가. 맞아요. 여기까지.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식의 모양을 복원하는 거니까 반드시 최고차항 계수에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채원이한테 물어보자. 채원 어쨌든 A를 구해야겠네. 어떤 힌트 쓰면 A가 나올까? 이 쓴 것 중에 제가 안 쓴 힌트가 있어요. 이거. 요거를 활용하면 게임이 끝나겠죠. 이거 한근식일 테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0이 될 테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 여기 A는 그대로 들어가고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죠? 16. 그 말은 A가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올 거라는 생각. 그러면 요식 다 복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근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고 두근의 합과 곱을 알면 식의 모양을 복원할 수 있는데 여기서 A 주의하는 거. 왜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라 식이니까 최고차항의 계수에 좀 주의해야겠다는 거. 넘어가자. 그 다음에 274번 봅시다. 도형 문제입니다. 여기서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는 일은 제가 거의 없다 그랬죠. 있긴 있습니다. 아주 가끔. 그래서 바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4라 그러고 두 개의 곱을 좀 2라고 세팅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의 직각삼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거든요. 요렇게 여기가 A,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C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만큼의 세로의 길이가 알파로 주어져 있고 요만큼의 가로의 길이가 좀 베타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요렇게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떤 2차 방정식을 새로 정의했거든요. mx 플러스 n은 0인데 지금 요 식에 두 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는 넓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둘레라고 하고 있어요. 저 정사각형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m 더하기 n이 지금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에 있는 예원이한테 물어보자. 어쨌든 m과 n을 구하려면 이 친구의 넓이도 중요하고 둘레도 중요하겠죠. 근데 두 개를 묻고 있지만 사실은 뭐만 알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맞아요. 한 변의 길이랑 연관이 있죠. 그래서 얘를 저는 다른 문자인 K라 둘게 알겠죠? K. 여기도 K라 두고 여기도 K라 두고 여기도 K라 두고 여기도 K라고 둡니다. 그럼 뒤에 있는 예원이한테 물어보자. 뭔가 이 K에 대한 식을 이끌어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생각이 유사한데 보통 여기에서 K에 대한 관계식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도형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제 느낌상 지금 이 친구가 조금 맛있어 보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파란 친구하고 이 커다란 친구는 서로 반드시 무슨 닮음이다? AA 닮음이죠. 공통각이 있고 90도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 생각을 했다면 저는 길이를 조금 더 쓰고 싶네요. 여기를 알파-K라고 두고 싶어요.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닮음을 사용해보자. 닮음보다는 삼각비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는 A-알파인가요? 알파라고 치자. 알파-K분의 K는 삼각비의 논리죠. 알파분의 뭐다?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양 크로스의 곱은 같을 테니까 알파 K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K가 될 거예요. 채원아,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하겠니? 여기까지 따라왔다 못 따라왔다? 왠지 이 식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왜냐면 넘긴다는 생각한 거잖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왼쪽으로 넘겨보면은 요런 모양이 나오니까 이제는 저 근거 계수관계를 쓸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감각이에요. 얘는 지금 요렇게 될 테니까 K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겠죠. 더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형의 닮음을 통해서 뭔가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여기까지. 답은 5번이에요. 근데 나머지 계산은 좀 맡기겠습니다. 넘어가자. 중요한 건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서두르는 이유는 RPM에도 은근히 같이 할 게 있더라. 슬슬 빡세죠, 여러분들.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 공수기가 특징인데 개념이 미친 듯이 많이 나오고 할 게 많아서 힘든 게 맞거든요, 여러분들. 61쪽은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2쪽도 429번에 질문이 있었어도 이제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429번은 맡기겠습니다. 했으니까. 근데 63쪽에는 433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좀 빨리 합시다. 이거 다는 안 할 것 같아요. 딱 하나만 하면 맞출 수 있거든요. 이것만 쓸게요. 지금 RPM이고 RPM 433번이거든요. 다는 안 합니다. 두 근의 절대값이 어떻고? 같고, 그다음 뭐라고 돼 있냐면 부호가 다르다고 돼 있거든요. 부호가 다르다. 요 말을 수학적인 언어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정인 만큼 이 친구는 근과 계수 관계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근과 계수 관계라는 것은 합과 누구에 대한 얘기다? 곱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왔다 못 따라왔다.
예원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두근의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르다는 것 이그젠플로 뭐 이런 느낌이겠죠. 진짜 이건 아니에요. 뭐 한근이 2라면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입니다. 뭐 한근이 4분의 3이면 다른 한근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런 이그젠플을 통해서 추론해보세요. 알겠죠?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겠다. 맞아, 여기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두 근의 곱은 확실히 얼마인지는 알 수 있다 없다. 하지만 뭐는 알 수 있다. 약간 부등식 느낌이에요. 그래서 부호가 반드시 보겠다. 맞아요. 두 근의 곱은 반드시 0보다 작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알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해야겠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3x 제곱 요것만 필기해서 요것만 필기한다면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m 플러스 3 m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더하기 1은 0이라고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합이 0이라는 힌트를 사용하면은 채훈이한테 물어보자. 미지수 근을 세팅할 때 미지수 두 개 둘 필요 있다 없다? 아니면 그렇게 하면 차라리 그렇게 하자. 아니야, 내가 말한 말은 별로다. 마이너스 3분의 m 더하기 3 아유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니? 천천히 하면 되는데 m 더하기 3 m 마이너스 이거 얼마란 얘기니 채원아? 그래, 그러면 m은 뭐 또는 뭐겠니? 이렇게 되겠지. 근데 둘 다겠다, 둘 중에 하나겠다. 그거 어떻게 추론할 수 있겠다. 지금은 제가 합 쓴 거 보이죠? 그럼 그 다음 어떤 힌트 써야겠다. 맞아요. 곱이 0보다 작아야 한다는 말은 얘가 양수니까 이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 얘가 음수가 돼야겠네. 그러면 둘 중에 뭐겠다 얘는? 여기까지. 알겠죠? 조금 어려운데 괜찮아. 이거 많이 하면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뒤에 가면 많이 나오니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64쪽에서는 440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440번. 이것도 다는 안 하고 내가 이거 확인 안 했구나. 잠시만요. 자, 보자. 뭐라고 돼 있냐면 ax 더하기 b는 0에 지금 두근이 뭐라고 돼 있냐면 2하고 알파라고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 x 더하기 b는 0의 해가 뭐라고 돼 있냐면 1하고 베타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방정식이 있는데 지금 이 친구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p-q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자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위에 두 개만 봤을 때도 a라는 문자도 있고 b라는 문자도 있고 알파라는 문자도 있고 베타라는 문자도 있어요. 그렇죠? 좋은 상황이 아니다. 어떻게든 이 문자를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강한데 파트가 파트인 만큼 근과 계수관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식은 두 개예요.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2는 얼마다? A다. 좀 헷갈립니다. 기호 잘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B라는 두근 곱부터 쓰자. 두 개의 곱 2알파는 B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좀 헷갈리죠, 알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두근의 합인 베타 플러스 1은 얼마다? A 더하기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두근의 곱인 베타는 얼마다? B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네? 알파 더하기 이거 마이너스 네, 보실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A. 천천히 하자.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잘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많은 문자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알파를 없애는 길도 있고 베타를 없애는 길도 있는데 그냥 가 볼게요. 이렇게 하자. 이쪽이 좀 더 나을지도. 여기 보면은 빨간색 칠한 요 두 개가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B라는 건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B라는 거 대신에 2알파를 쓸 수도 있고 베타를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저는 이제 B라는 문자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좀 보니까 지금 파랑 칠한 두 개 있죠. 여기에서는 솔직히 A라는 게 살짝 마음에 안 들거든요. 뒤에 있는 예원이한테 물어서 이 파랑식을 어떻게 하면은 A 없앨 수 있겠다. 맞아요. 더하는 게 좋죠. 문자가 많으면 좋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 식을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3이 될 거고 절묘하게 사라지게끔 유도를 한 거죠. 요렇게 됐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좀 따라왔나요? 그 다음에 끝난 것 같네. 여기에서 2알파가 얼마다? 베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2알파는 베타니까 베타 대신에 여기를 뭐로 갈아 끼우면 2알파로 갈아 끼우면 알파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베타는 바로 얼마가 되겠다? 2배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파하고 베타라는 두 근을 알았으니까 근과 계수를 통해서 P와 Q를 복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꽤 좀 지저분하게 풀었는데 그냥 이런 생각? 미지수 줄일 수 있으면 줄이자. 이거예요. 이 생각을 좀 가지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미지수가 굉장히 많은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쓰다 보면은 미지수의 개수를 좀 줄일 수가 있겠다라는 거. 빨리 넘어가자. 그러면 나머지가 잠깐만, 알파 베타가 왜 잘못 나왔지? 해설이랑 좀 왜 다르지? 잠깐만, 이거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내가 뭐 잘못 썼나? 2하고 알파 같고 1하고 베타 같고 A 더하기 B는 PX 더하기 Q. 이거 끝까지 풀게요. 근데 잠깐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2는 마이너스 A랑 같고 두근의 곱인 2알파는 얼마랑 같다? B랑 같죠? 그 다음에 두근의 합 베타 더하기 1은 A 더하기 1이랑 같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베타는 뭐랑 같다? B랑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2알파는 얼마다? 베타라는 식을 추출할 수 있겠죠. 위에서 아래 더할게요. 여기서 여기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3이라는 친구는 평평 더하니까 1이 되겠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저는 이 친구를 2알파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3알파가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알파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베타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죠. 제가 왜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잘못한 건 아닙니다. 알파하고 베타는 지금 제대로 된 게 맞거든요. 근데 해설은 A하고 B를 구하는 상황? 계산이 잘못된 게 진짜 미안해요. 이거 뭔가 제가 잘못 썼죠 지금. 뭘 잘못 썼냐면 왜 이렇게 많이 급하냐. 여기 B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여기가 B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B-1이라고 돼 있거든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자주 하다가 최근에 안 했는데 한 번만 더 할 때 계산은 다 똑같아요. 그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얼마다? B다. 그 다음에 두근의 합 베타 더하기 1은 얼마다? A 더하기 1이고 두근의 곱인 베타는 얼마다? B-1이다. 그럼 살짝 복잡해졌는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위에서 아래를 똑같이 더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3은 얼마가 된다? 1이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도 이제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되겠죠. B라는 문자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빼주면 2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가 된다? 탕탕 빼주니까 1이 된다. 이 상태에서 바로 더해주는 게 낫겠네요. 왜? 문자가 많으면 별로 안 좋으니까. 마이너스 1.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베타는 암산. 이 안 되네요. 마이너스 3분의 5 정도 될 거예요. 자, 됐습니다. 저는 다음에 좀 똑바로 쓸게요. 마음이 급하네 내가. 넘어갑시다. 계산이 조금 잘못 써서 말리긴 했는데 어쨌든 저 빨간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미지수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자. 그 다음에 딱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447번 빨리 합시다. 제가 해설 많이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파트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얘는 좀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알겠죠? 이거 해설이랑 좀 써있는 게 다른데 도현이한테 물어보자. 2차 방정식의 모양 알면 근 알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쓰지 마세요. 2차 방정식의 모양을 알면은 당연히 뭘 구할 수 있냐면 근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근을 알면 2차 방정식 복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저는 그 방향으로 좀 처리할게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쓴다면 이거 근을 알면 뭐를 복원할 수 있다? 2차 방정식을 복원할 수 있어요. 근의 공식을 합시다. 네, 근의 공식을 합시다. 이건 근의 공식 문제니까. 근의 공식을 알면은 2차 방정식을 복원할 수 있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처리할게요. 되게 좀 다양한 풀이가 있는데 이거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러면 지금 잘못된 근의 공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2차 방정식은 지금 이렇게 생긴 느낌이에요. A는 0은 아니겠죠?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근데 이상한 근의 공식. 이상한 근의 공식이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x는 2a분의 뭐라고 돼 있지? 천천히 써야겠다.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정도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풀어서 마이너스 6하고 그 다음에 1을 얻었다고 돼 있거든요. 좀 고민이네 근데 그렇게 꼭 해야 될까? 아니요 저처럼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저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저 근의 공식을 알았으면 지금 2차 방정식을 복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양쪽에 2a를 곱해봅시다. 그러면 2ax가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b를 넘겨보면 2ax 더하기 b는 플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겁니다. 채원아 내가 그 다음 무슨 행동하겠니? 제곱하겠죠. 그렇죠? 그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수준이면 4a제곱 x제곱 더하기 4ab x 더하기 b제곱은 이제 풀만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제곱이 됐을 테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바로 좀 지워서 수정할게요. b제곱을 날리고 ac를 왼쪽으로 넘기면 요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 상태에서 잘 생각해 보면은 a가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죠. 양쪽을 뭐로 나눌 수 있냐면 4a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4a. 왜냐하면 최대한 ax제곱 모양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bx 요까지는 똑같은데 요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즉 잘못된 근의 공식은 요런 식의 모양을 봤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는 근과 계수 관계를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식을 푼 값이 마이너스 6이랑 1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잘못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는 얼마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잘못된 두 근의 곱 4a분의 c죠. 이게 얼마가 되겠다? 새로운 두 근의 곱 마이너스 6이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느낄 수 있는 거 문자가 많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은데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플러스로 좀 바꿔서 계산하면 b는 얼마가 될 것이고 5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하면 c는 얼마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24
A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는 요 식을 좀 바꿔 끼울 수 있습니다. A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5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A는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A로 나누는 게 전혀 무섭지 않죠. 왜? A는 절대로 0은 아닐 테니까. 요렇게 계산하면 끝나지 않을까?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3, 5월 마이너스 8이라는 요런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근의 공식을 알면 2차 방정식을 복원할 수 있다라는 거. 넘어갑시다. 이 문제는 좀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요것도 한번 연습해 보셔야 알겠죠? 요게 조금 더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건데 요게. 그래서 이쪽으로 풀었고 나머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빨리 진도 넣어가자. 이쪽이 가면 132쪽으로 갑시다. 구멍을 이제 진짜 2차 함수 파트로 넘어갈 거거든요. 자, 함수 파트. 이거 1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번 보면은 바로 여기서 시작할게요. A x-p의 제곱 더하기 q a는 0이 아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제가 a와 p와 q가 뭘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a는 볼록한 방향, 그 다음에 절대값은 벌어지는 정도, P는 대칭축인 동시에 꼭지점의 X좌표, Q는 일단 꼭지점의 Y좌표를 결정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정민이한테 물어보자. 하자. 꼭지점의 좌표는 뭐니? 얼마? Q. 알고 있나?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대칭축의 방정식. X는 뭐다? 맞아요. 이거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밑에 보면은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이란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A는 0이 아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가 근의 공식을 연습한 이유가 나와요. 도현이한테 물어보자. 이런 형태 제대로 쓰기 편하다, 불편하다? 웬만하면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좋죠. 근데 근의 공식을 증명해 봤으면 이제 크게 망설이지 않아도 돼요. 크게 망설이지 않아도. 이거 근의 공식에서 했던 그 작업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2차식이란 재료가 어떻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제 컨디션상 오늘 진짜 계산을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거든요. 지금 요게 추가가 되니까 얘를 한번 빼주고, 그리고 뭔가 틀리면 말해주셔야겠죠? 조금 너무 불안해요. 아니요, 근데 이거는 A가 앞에 곱해졌으니까 이건 맞을 것 같아요. 맞지? 네, 좋아요. 이렇게 적극적인 좋아요. 이 마이너스를 묶어낸 겁니다,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미 많이 해봤죠, 그렇죠? 이미 많이. 그러면 얘 앞에 있는 예원이한테 물어보자. 이 친구의 꼭지점 좌표는 사실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축은 꽤 중요해요. 대칭 축의 방정식은 뭐다? x는 얼마다? 맞아요.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 얘는 여러분들 이렇게 네모쳐서 별표를 좀 해둡시다. 얘는 좀 많이 쓰입니다. 얘는 한 요쯤에 나와 있어요. 요쯤에. 네, 축의 방정식. 얘는 좀 많이 쓰이니까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정원이한테 물어보자. 이거 마이너스 2분의 b 열심히 암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이거 근의 공식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 해당하는 거 알겠죠? 근데 이거 근의 공식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게 제곱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거 근의 공식에서는
는 0이 있었으니까 얘를 막 옮겨서 막 a로 나누고 루트 씌우는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똑같은 과정이에요. 본질적으로 2차식이란 재료를 똑같이 요리하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재료를 살짝 다르게 요리하는 거니까 근해 공식 앞부분과 같은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생선을 회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찌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논리인 거죠. 더 할 필요가 없겠는데? 넘어갑시다. 4번. 2차 함수의 식 구하기인데 트레이닝을 좀 우리가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서 이거는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 아닌가? 여러분 그거 풀 거예요 우리? 제가 지난 시간에 프린트 준 거 있죠? 2차 함수 프린트. 그걸 꺼내봅시다. 거기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다 말하긴 싫어가지고 제가 제 프린트 안 들고 왔는데 네, 요 프린트 알죠? 요 프린트 지난 시간에 나눠준 프린트고 여기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개념 복습 2차 함수의 식 작성하기가 있습니다. 딱 그거 보도록 합시다. 2차 함수는 이런 모양이에요. 물론 표준 일단은 일반형으로 쓰겠습니다. y라는 친구는 a의 비거식은 프린트 2페이지예요. 프린트. 이 프린트는 지난 시간 프린트입니다. 지난 시간 프린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 a는 0이 아니라는 사실까지는 확정입니다. 왜 이거는 2차 함수니까. 그럼 앞에 있는 예원이한테 물어보자. 이 2차 함수의 식을 완벽하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힌트가 몇 개 필요하겠다. 맞아요. 우리는 A, B, C를 모르기 때문에 힌트가 3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에서 힌트 한 개는 점 하나에 해당하거든요. 세인이한테 물어보자. 첫 번째로 점 몇 개를 알면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겠다. 맞아요. 점 3개가 있으면 완벽하게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프린트가 없으니 좀 불편하네. 그래도 한번 하자. 예, 여기 보면은 케이스 괜찮아요. 제가 거꾸로 보면 되니까 케이스 1 한번 스스로 풀어볼래요, 여러분들? 2차 함수 위에 세 점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 이건 팁인데 점 3개는 표준형보다 있죠. 여기에 대입하는 게 훨씬 빨라요, 알겠죠? 점 3개짜리는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을 사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옛날에 한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했었습니다. 344.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나왔나요? 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점이 있다면 반드시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로 가면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옛날에 고1 3모 풀었던 거 기억하죠? 이런 생각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팁은 점 3개는 이 모양에 넣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아마 꼭지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이 친구를 좀 표준형으로 고칩시다. x-p의 제곱 더하기 q 그리고 a는 0이 아니라고 합시다. 아니 거꾸로 그릴 필요 없어요. 꼭지점을 알 때 10을 구할 수 있거든요. 세인이한테 물어보자. 두 번째는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은 이 표준형 기준으로 힌트 몇 개에 해당하는 것 같나요?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힌트예요. 왜냐하면 이 표준형에서 꼭지점이 잡혀있는 P, Q에 해당하잖아요. 매우 강력한 힌트라는 거. 그럼 세인이 한 번 더 물어보자. 꼭지점이 1,2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제는 P하고 Q 복원할 수 있다 없다. 하지만 A는 안다 모른다. 그럼 점이 몇 개 더 필요하겠다. 그렇지. 이해했나요? 밑에 문제 풀어봅시다. 트라이. 꼭지점은 당연히 표준형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혹시 위의 식이랑 제가 똑같이 만들었던 거 기억나거든요? 이렇게 식이 나왔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꼭지점은 2개짜리 아주 강력한 힌트라는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도 그 X축과의 교점 얘기가 나왔을 거거든요. 같이 좀 보자. 아니네, 대칭축이네요. 그렇죠? 자, 봅시다. 세 번째는 대칭축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칭축이 뭐 X는 B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시다. 아니, 숫자로 하자. B라고 하지 말자. 대칭축의 X는 4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자. 정민아, 너한테 물어보자. 대칭축에 대한 힌트는 당연히 이것도 표준형에 대한 힌트거든요. A하고 P하고 Q 중에 누구의 힌트에 나올까? P. 그렇지. 이거 보자마자 식 어디까지 복원할 수 있어요? A? X백이 다 나오죠. 맞아요. 여기까지 복원할 수 있겠죠. A는 0이 아니고. 그러면 얘를 완벽하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더 필요할까요? 뭐 여기 이건 더 할 필요 있다 없다. 밑에 예시 문제 있나요? 2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맞아. 퀘스천 4번. 이 아니고 케이스 4번이죠. 제가 걔처럼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들으세요. 뭐냐면 X축과의 교점을 알 때 식을 좀 복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프로 치면 이런 그림입니까? 요렇게 쓱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y는 fx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식을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복원할 수 있냐면 요 fx라는 친구는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알겠죠? 얘 때문에 반드시 어떤 덩어리를 가지고 x 더하기 1 덩어리를 가지고 얘 때문에 어떤 덩어리를 가지겠다. x-2 덩어리를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왜 그런지 설명해 주겠습니다. 채원이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쓰면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왜요? 맞아요. A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괄호 열고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아니요, 좀 더. 그림이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맞아요. A는 0보다 크다까지라고 작성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거는 아래로 볼록한 게 확정이다. 근데 채원아, 이건 우연은 아니겠지. 나 여기서 점 몇 개 안다. 그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다. 한 개의 허점이 있다.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허점이 뭐예요, 지금? A인 상황인 겁니다. 뭐 이해할 수 있겠죠. 밑에 보면 문제 하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복원해 주세요. 야, 이렇게 쓰면 충분하니 불충분하니? 매우 불충분하죠. 이 앞에 뭐 넣어야겠다 내가. 맞아요. 이렇게 봤을 때 또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뒤에 뭐라고 써야 되니? 이번에는 개형을 모르니까 이렇게까지 작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 알려면 점 몇 개 더 필요하겠다. 오케이, 굿. 마지막에 조금 이게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게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X축과의 교점이 아니어도 Y좌표가 같은 두 점을 알면 식을 복원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X축과의 교점을 잡았잖아요. 굳이 이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그 점 3개만 불러보자. 내가 어떤 예시 들었니? 점 3개. 점 2개 뭐하고 뭐예요? 1, 마이너스 2하고 또 좋습니다. 마이너스 2하고 3, 마이너스 2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조금 집중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가 노란색 여기 있네. 자 봅시다. 진짜 잘 생각해봐요. 정민이한테 물어보자. 어차피 뭔가 는으로 표시되죠. 그 왼쪽과 오른쪽의 값은 어때야 돼요? 반드시 같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0이 아니어도 신경 쓰지 말고 아까의 논리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즉 여기 1 때문에는 x-1을 달고 여기 3 때문에는 x-3을 달아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a가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여기까지 쓰는 건 좀 기본으로 삼읍시다. 제가 좌변 완성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근데 잘 생각해보자 예원아. 여기 x 대신에 1 넣으면 우변값 얼마가 나오니? 그러면 좌변도 왠지 뭐가 돼야 될 거 같니? 이건 이해했죠? 등식이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일단 y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y 대신에 얼마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지금 등식이 맞다 틀리다? 틀리죠. 여기 얼마를 더해줘야 될까? 맞아요. 플러스 2로 하면은 요 식이 완벽하게 좀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약간 이런 감각이에요. 거기 써있을 텐데 양변을 뭐로 만드는 감각? 네, 0으로 만드는 감각이 있으면 되게 편해요. 여러분들 평행이동 아나 혹시? 그거 좀 써도 되나요? 이거 수식으로 하면 이런 논리고 이거 사실 무슨 논리냐면 이 그림은 아마 예시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y는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1, 마이너스 2하고 뭐로 줘야겠네? 3,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요런 그림이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그냥 편의상 아래로 블록을 했습니다. 물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얘를 사실 두 칸 올려봤으면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때는 아마 1,0하고 그 다음에 3,0을 지나는 요런 빨간 그림이었겠죠.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 빨간 그림을 알 수 있으면 사실은 흰 그림은 빨간 그림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인 거다. 다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그냥 y라고 쓴 거 있죠. 채원이한테 물어보자. 이 흰 그림 표시한 거다, 빨간 그림 표시한 거다. 아니, 잘 생각해. 지금 그냥 y라 했으니까. 빨간 그림 표시했다는 거 알겠죠? 근데 나는 빨간 그림에서 흰 그림으로 표시하려면 아래쪽으로 두 칸 가야 되죠.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는 건 y 대신에 뭘 대입하는 거다? y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거든요. 이거 나중에 해요. 공수 이때 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1학기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평행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고요. 양변을 0으로 만드는 감각이라고 좀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저도 평행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는 잘 생각 안 합니다. 알겠죠? 항상 양쪽을 0으로 만드는 감각이면 좋겠다라는 거. 거기에 문제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렇죠? 풀어봅시다. 그래서 꼭 이게 x축이 그러니까 y좌표가 0이 아니어도 y가 같으면 식을 복원할 수가 있어요. 양쪽을 잘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하면 되는 거거든요. 도현아 이해 가니 혹시? 마이너스 1, 하고 뭐라고 돼 있니? 3, 뭐라고 돼 있나? 네, 여기서도 4하고 4, y좌표가 같고 5하고 5, y좌표가 같으니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얘네만 봤을 때는 x-4 덩어리, x-8 덩어리 가져야 되는데 a 가지고 a는 0이 아닌데 여기에 0이 나오려면 여기도 y-4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더 익숙해지면 4를 넘겨도 되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할게요. 또 여기서도 사실 얘를 봤으면 바로 얘를 얼마로 만들어주고 0으로 만들어주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를 0으로 만들어주는데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잘 했나다?